결혼, 무료한 삶이 싫어 변화를 기대한 행동이다. 남편은 미연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내는 언제나 주장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우선이고 우선순위를 직장에 꽂았다. 심신이 지친 미연으로서 시집과의 갈등은 정말 힘들다. 게으를 뿐이다. 피곤할 뿐이다. 합류하자니 번거롭고 무시하자니 껄끄러운 것이 시댁과의 관계이다. 시가에 대한 미연의 예의는 항상 제로 상태. 어떤 기본적 예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손오공의 딸 민금의 아침에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다. 모든 창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무겁고 진한색 커튼으로 가려도 빛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늦잠을 자려 해도 빛 때문에 불가능하다. 더구나 아침 빛은 유난히 강하다. 일요일만이라도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그리 못하니 짜증 범벅이다. 이리저리 이사 다니며 주인 눈치 보는 게 싫어서 모자란 돈으로 집을 샀지만 좀 더 신중했다면 날마다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을 하는 후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정확히 말하면 빚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다. 매일 참을 수 없이 화났다. 삶이 이렇게 재미없을 줄 정말 몰랐다. 직장도 가정도 그녀에게 평화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결혼, 심심해서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다. 무료한 삶이 싫어 변화를 기대한 행동이다. 그러나 변화는커녕 후회 막급이다. 게을러 일은 엄마에게 맡겼다. 엄마는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주었다. 약간의 돈을 엄마 손에 쥐어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고. 세상에 나오니 요지경이다. 인간적이라든지 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날마다 투쟁.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세상. 책임을 묻고자 해도 책임자는 먼 산만 바라보니 경제는 끝을 모르고 내리막길. 필사적인 노력으로 구한 직장은 살얼음판. 보람이나 만족이 아닌 직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곳. 갈 길은 먼데 다리에 병난 꼴. 등산하는데 위를 보면 의욕이 떨어지고 아래를 보면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어이없다. 옆에 고난 잠에 빠진 남편이 보인다. 뜨겁게 좋은 감정은 없지만 모든 게 그 정도면 하는 생각으로 결혼했다. 둘 사이는 문제가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 도덕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문제가 없는 만남이다. 그런데 생활에는 언제나 복병이 있다. 친구들 이야기가 생각난다. 남편 한 사람만 시댁에서 쑥 빼올 수 있다면 좋겠다던 가장 좋은 신랑감은 유산이 많은 고아라는 속으로 그들을 경멸한 미연이다. 친구들의 부도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너무나 야박한 친구들의 넋두리를 귓전으로 흘렸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실제로 그런 기분에 잠겼다. 자신의 어이없는 변화에 웃음이 나왔다. 남편의 겉조구리에서 시아버지의 회갑을 알리는 봉투가 나왔다. 내용을 보니 다음 주 일인데 아직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은 남편의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 너만 와라. 거듭되는 문제에 가족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이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일요일에 남편은
미연이 언제 일어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직장인에게 일요일은 재충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피곤을 말끔히 씻어야 다음 주가 가볍게 시작되는 것은 불변의 이치다. 여자로서 일과 가정이 병행되면 한쪽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정은 이미 존재감이 없어진 것이다. 가와만사성도 옛말이다. 가난은 불평만으로 끝나는 가벼운 가려움증이 아니고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는 강력한 카리스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자들에게 가정, 사회생활에 만점을 원하고 강박관념을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증상에 예외는 없었다. 김서방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결혼을 반대한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의 염려를 무시할 만큼 남편이 욕심난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미연은 모든 것을 극복할 자신감이 생겼다. 직장도 시댁도 미연에게는 전쟁이다. 아니 세상이 전쟁터이다. 하고 싶은 일의 연속이 직장이었다면 생활이 살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생뚱맞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직장에 들어왔다. 교사라는 직장은 이제 직업일 뿐 사명감이나 의욕만 가지고 하던 옛날의 스승은 없다.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며 선생이란 직업을 감시한다. 남자들은 평생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여선생을 환호한다. 실로 기막힌 현실에 미연은 죽을 맛이다. 그래도 남편이 그런 의도 없이 자신을 택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달랬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할 듯해서 믿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정신을 다 뺏기고 집에 오면 완전 파김치다. 남편은 미연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지독한 착각이다. 교사니까 모든 것에 완벽할 거로 생각한다. 모든 것에는 시댁에 대한 무한정의 희생과 예의다. 교사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참 우스운 착각이다. 비냄새가 거울에 묻어 창틈으로 들어온다. 오랜 가뭄 뒤에 담비건만 습한 냄새가 역겹다. 학생들이 가버린 교실에 앉아서 미연은 아침에 본 시아버지 회갑에 관해 생각했다. 너만 와라. 남편은 가능한 미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문득 언젠가 본 회갑년이 생각난다. 자식들이 화사하게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둘째, 셋째 모두 참석할 것이다. 나의 부재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라고 할지 남편의 식구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귀찮았다. 쉬는 날 쉴 수 없게 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은 시인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잘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남편도 적당히 식사를 해결해 주었다. 꼭 집에서 내가 준비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 내가 찡그린 것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인 것을. 아내를 이해한다. 삶이 피곤한 생활이다. 아내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번번이 식구들이 아내를 비난하면 막을 힘이 없다. 사실 자신도 서운한 부분이다. 내 부모 형제에 대한 홀대는 영원히 남자의 아클레스건이다. 애초에 미연을 선택하여 결혼을 굳혔을 때 주영도 착각했다. 사람을 가르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미연이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인간 도덕 교과서에 대한 기대다. 언행일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아내는 언제나 주장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우선이고 우선순위를 직장에 꽂았다. 아내의 말에 동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더구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때 그 힘은 가히 하늘을 찌른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은 그대로 한이다. 처음에 아내를 배우자로 택할 때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은 저절로 많이 좋아졌다. 구태여 아득바득하지 않아도 누군가 소수의 사람이 머리를 굴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생각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다. 어쩌면 인간은 자신의 희망사항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사는 어리석음의 극치인지 모른다. 그랬다. 따지고 보면 식구들 생각에 열심히 동조했음을 알았다.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며느리,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는 놀라운 감투.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못했다. 아니 처음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는 처음부터 자기 주장이 강했다. 잘난 아내, 인정한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어머니가 조선한 선자리를 무시하고 고른 아내. 경제가 어려워지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대단한 숙고가 필요했다. 외부에서 볼 때 교사라는 직업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당사자는 날마다 지옥이다. 잘못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꾸중할 수도 없다. 영악한 학생들은 희소성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아나무인으로 변해갔다.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상대가 같은 연배가 아닐 경우는 완전히 지기를 예언하고 시작한 싸움이다. 많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식들 말만 믿고 때로 허황한 확인을 한다. 왕따를 당했다는 연락, 실제로 왕따를 시키는 아이인데 학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간다. 그것은 교사에 대한 불신이다.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도 불신은 교사에 대한 불평으로 색을 바꿀 뿐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에 심신이 지친 미연으로서 시집과의 갈등은 정말 힘들다. 무조건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요? 하늘을 향해 외친 울부짖음. 시아버지의 회갑. 모른 채 하지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 쓰인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홀대한단 말인가. 게으를 뿐이다. 피곤할 뿐이다.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하는 서운함.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남편의 눈빛에서도 다른 식구들과 같은 색깔이 보였다. 날마다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모른 채 하자 결론 내렸다. 어차피 합의되지 못할 바에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장모님이 회사로 찾아왔다. 주영이도 회갑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장모님도 걱정한 모양이다.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달라 하지 않는 장모님이다. 그런 장모님을 대하니 주영의 가슴도 무겁다.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내려가야 한다. 차라리 이혼해라. 몇 번 다녀가신 아버지가 어렵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할 만큼 아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식구들이 강요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여동생을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오겠다는 동생. 사실 주영도 당연히 같이 살 거로 생각했고 아내에게 뜻을 비추었다가
심한 말다툼만 했다. 엄청난 생각의 차이로 주영도 순간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문제다. 이혼보다는 원만한 타협을 모색 중인데 회갑이란 행사가 너무 빨리 찾아왔다. 김서방, 우리 이렇게 하세. 미연의 성질을 나는 알아.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내일은 내 말대로 하게나. 그리고 이혼은 찬찬히 생각하세. 날씨가 화창하다. 미연은 끝내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면 언제나 등을 돌린다. 화해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 한 번쯤 권할 줄 알았다. 귀찮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더욱 싫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늦가을이다. 노란색이 사방을 채운 상태다. 현란한 가을의 아름다움에 모처럼 가슴이 확 트인 느낌. 합류하자니 번거롭고 무시하자니 껄끄러운 것이 시대과의 관계이다. 옛날 무조건의 희생을 남자는 강요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한 여자들은 거부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팽팽한 대립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미연으로서는 다가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다. 모처럼 모든 것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우수한 인재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내일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가니까 당신 혼자서 가. 난 모레 2시 차로 갈 거야. 주영이 미연에게 열차 승차권 한 장을 내밀었다. 미연은 묵묵히 표를 받았다. 말없이 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걸음을 옮겼다. 잘 가라니 조심하라니 하는 인사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이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보였다. 변경되지 않는 약속이다. 케이시의 내림과 동시에 갈 곳이 달라진다. 남편과 아내, 무촌에 가장 가까운 사이고 자나깨나 같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불문율은 여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주영은 시댁으로, 미연은 친정으로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 딱딱하게 헤어졌다.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일? 회갑. 미연은 가로수 아래 의자에 앉았다. 스산한 초겨울 바람이 오늘따라 두꺼운 옷을 뚫고 미연의 외피를 자극했다.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폈다. 컴퓨터로 정돈된 글자가 콘택트 렌즈를 통해 정확히 머리에 들어왔다. 일요일에 아버님 회갑을 지낼 계획입니다. 날씨 관계로 앞당겼습니다. 이쪽의 안부도 그쪽의 안부도 없는 간단한 내용. 형식적인 인사가 생략된 지 이미 오래이므로 특별한 감정의 동요는 없다. 항상 그러하듯이 조금 우울하다. 편지를 휴지통에 버렸다. 시가에 대한 미연의 예의는 항상 제로 상태. 어떤 기본적 예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영은 그런 미연에게 아주 관대했으며 그 때문에 그녀의 예의는 금방 버린 편지처럼 쓰레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필요하지 않았다. 미연은 자신이 버린 귀찮은 양심에 대해 미련도 없다. 찬바람이 바바리를 뚫고 슬며시 들어온다. 아침에 학교에서 자신이 연출, 주연한 연극 생각에 혼자 웃었다. 연가원을 들고 머뭇거리는 그녀를 상관들은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 60명이 넘는 직원들이기에 한두 사람 정도는 마치 윤번제처럼 결근과 휴가가 있는 현실이다. 모두 출근한 날은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리는 실정이다. 내일 밤차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큰며느리이고 먼 곳에서 오신 친척들이 저를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장남,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자리. 남자들의 장남에 대한 긍지는 미연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문제다. 시아버지, 회갑. 자신과 상관없는 행사지만 이유를 달았다.
스스로 놀랍게 자신의 위치를 강조했다. 친척? 흥.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무슨 지랄 같은 친척이야. 다만 쉬고 싶었다. 하루라도 홀가분하게. 10여 년을 직장에 시달린 여자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이유만 있으면 휴가를 얻고 싶어 한다. 공휴일이 아닌 인정받은 휴일이다. 시아버지의 회갑. 아주 타당한 이유다. 미연은 머리가 좋다. 어떤 요구를 하든 상대의 생각을 어느 정도 헤아릴 줄 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이든 거절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허락받은 월요일이지만 주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에게 내일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대적인 반응이야. 미연은 이렇게 생각했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사실에 작은 미안함도 느끼지 않았다. 역으로 돌아온 미연은 남편이 준 표를 되물리고 월요일 2시로 예약했다. 일요일 표에 몇천 원이 덤으로 붙었다.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적게 얹어준 것을 미안해하는 상대의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세상사 우습다. 이렇게 어느 곳에나 비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놀라겠지. 몸이 좀 아팠어요 하면 다정한 눈이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겠지. 그 연극이 행해질 장소는 서울. 남편과 나는 동체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야. 친정에 들어서면서 월요일 더 쉰다는 생각에 즐거웠다. 더구나 동료들이 챙겨준 봉투조차. 시아버지 덕이야. 이런 덕을 보다니. 소리치고 웃고 싶다. 이런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인가. 전혀 무관하다는 그녀의 강박관념이 무시된 이 횡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웃어야 하나. 어딜 다녀왔니? 김서방한테 전화 왔더라. 잘 도착했느냐고. 개자식. 갑자기 요기하고 싶어졌다. 부모와 형제의 눈치를 보며 골목에서 전화하는 남편의 바보스러운 행동에 우라가 치밀었다. 남편의 유약함은 많이 신경질 난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 시달려요. 자신의 게으름을 남편이 변명해 주길 바랐으나 남편은 그녀의 바람을 무참히 깨버렸다. 그것은 부부이면서 언제나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첫 번째 유인이었다. 적어도 어느 면에서는 절대 합의될 수 없는 사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벌써 수십 번 들은 소리고 대답도 그만큼 했으나 어머니는 항상 물었다. 같은 어리석은 물음에 변함없는 오답에 질려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이곳에도 오지 않을 것이에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엄마는 몰라요. 그렇게 믿고 의지한 그이가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변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은 감내하기 힘든 배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이와 나는 공범자인데 갑자기 적이 된 것이에요. 차라리 이를 부두둑 깔며 악담을 퍼붓는 상대라면 같이 싸우면 좋죠. 언제나 온화한 얼굴에 다정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러나 이곳으로 오는 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차디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닿으면 소름이 끼치는 바위가 그이예요. 이런 말들을 항상 속으로만 짓거리고 스스로 위로했다. 위로는 자신만의 오만이다. 부모님의 좋은 축복으로 머리가 좋았다. 그래서 중상위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결혼 생활도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아내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난 권리를 지킬 뿐이다. 자신의 성급한 교화를 찬양하고 언제나 타당한 이론이라 믿었다.
숨가쁘게 변하는 사회에 아직도 정근대적인 사고 속에 갇혀있는 아내라는 자리는 남자들이 시대를 모르고 만든 올가미일 뿐. 누구와 어떤 토론을 해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 좋게 해석하면 교묘한 화술, 잘하면서 느낀 특권, 남보다 항상 앞선 시간의 훌륭한 찬상, 세상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자신을 포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아전인수, 작은 손에도 주지 않는 대단히 화려한 의상. 엄마, 저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어머니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스 냄새가 약간 자극한다. 친정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죽는 순간까지 딸의 노예라는 말이 생각난다. 차라리 잘 죽었지. 아니 죽지 않았어도 어머니 같은 생활은 하지 않아. 세상에 태어나 일주일 만에 죽은 딸이 생각났다. 많이 슬프지 않아 조금 울었다. 위장된 울음이다. 그 애는 내 분신이 아니라 저주였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임신했고 지우려 했으나 남편과 시댁의 강경한 반대에 억울한 기분으로 10달을 살았다. 처음부터 엄마에게 거부당한 아이는 태어나 일주일 만에 288일에 엄마의 역겨움에 반발이라도 하듯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었다. 가족의 비통함을 외면할 수 없어 눈물을 얼굴에 바르고 며칠을 보냈다. 그런 아이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 오장을 뒤집는다. 거울 앞에 앉았다. 남편이 생각난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 왔구나. 예, 잘 왔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잘 왔다고? 그럴 수 없는 일. 그녀는 지금도 그 일에 화를 내고 있다. 상대적인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모처럼 만난 며느리, 피곤한 일요일, 늦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허건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주치는 관계. 조금 늦는다고 무엇이 멈춰버릴 만큼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더구나 그때 난 홀몸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은 언제나 나를 피곤하게 해주었고 만약 내가 당신들의 딸이었다 해도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진정은 그렇지 않았다. 피곤한데 더 누워라. 어머니는 행여 일어날까 조심스럽게 말해준다.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일이 남편의 사람들에게 불편의 원인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생활에 치장하지 않고 행동했다. 아침은 적당히 빵과 우유로 때우고 출근. 이리 와. 남편은 일어나려는 그녀의 벗은 몸을 끌어당긴다. 그렇게 일어나려는 생각은 남편의 행동으로 저지당한다. 아침은 빵과 우유로 적당히 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침은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남편은 어떤 불평도 내놓지 않았다. 남편을 사랑했다. 신뢰이고 깊은 애정이다. 습관은 한계의 굵직한 노끈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꼬고 있지만 풀 수는 없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 습관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유를 달았다.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냐고. 의무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시아버지는 새벽 산책 중이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미연의 식사 준비를 다소곳이 기다린 모양이다.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남편도 순간 다른 식구들을 망각한 듯 여전히 그녀의 벗은 몸을 끌어당겼다. 아이가 죽은 날 그녀는 울음을 바르고 있었다. 올케이는 시댁 식구를 무시한 벌을 받는 것이야.
장손 며느리에게 조상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야. 올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을 고깝게만 듣지 말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올케가 우리 집 울타리 안으로 빨리 달려와 주기를 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슬픔을 빨리 잊고 우리 풍습에 적응하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아니, 노력한 척이라도요.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집의 모습을 보이지 말든지요. 선택은 자유예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은 상관없는 사람의 얼굴로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무심한 얼굴이다. 다음날 친정으로 돌아왔다. 친정어머니는 죽은 아이 때문에 서럽게 우는 줄 알고 송구스러워했지만 그녀는 자기보다 못한 시누이의 독설이 분해 이틀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해석한 당연한 모성이 아닌 울음인데 어머니는 오장육부를 쥐어뜯으며 딸의 슬픔에 동참했고 그 착각이 지겨워 큰 소리로 어머니의 뜯긴 오장에 회초리를 가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버스 정거장에서 남편이 물었다. 남편은 친정으로 와버린 그녀를 탓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부부 생활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당신을 사랑해. 남편의 말은 억양도 묻어있는 감정도 예전과 같았다. 저도 사랑해요. 변함없이. 그런 그녀에게 전혀 생각지 않는 질문이 느닷없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놀라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선택은 언제나 자유이고 당신 몫이지. 남편을 빤히 보았다. 무서운 타인의 얼굴이다. 자신의 몸을 숨가쁘게 더듬으며 할떡거리던 얼굴이 아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고 순간 의심했다.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의 자존심을 알고 행동을 이해하지만 식구들은 그게 아니야.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해. 당신과 가족과의 갈등에 갇혀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난 누구의 편도 될 수 없고 개체도 하나거든. 무선 공고이고 거북한 유혹이다. 유혹? 좋지 않은 곳으로의 끌어당김. 아니 끌어넣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잠식이라고 할까? 친정으로 가겠어요. 그럼 내일 만나. 2시표야. 남편은 그의 결심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만류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 버렸다. 남편의 걸음이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사실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렇게 시작된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울에서는 항상 행복했고 KC에서는 우울하고 화가 났다. 도외시당한 사람만이 느껴지는 불쾌한 우울이다. 주위의 흠모와 선망의 대상으로 언제나 향기 좋은 꽃처럼 활짝 웃었는데 결혼이 그녀를 향기 없는 꽃으로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시댁 식구들은 좋은 꽃냄새마저 불감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우울한 자신을 달랬다. 엄마, 바람 좀 쐬고 오겠어요. 내일 가려면 피곤할 텐데 일찍 쉬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초겨울 밤은 몸을 조금씩 떨리게 한다. 어머니의 두꺼운 스웨터라도 걸치고 나오지 않는 것이 후회되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누구도 관심 없는 곳에서 혼자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내오는 그녀의 우울을 조롱하듯이 현란하게 자태 바꾸기를 반복한다. 신우이에게 2번 사과도 책망도 아닌 전화가 왔으나 무시했다. 그런 식의 사과는 자존심상 용납되지 않는 무례함이다. 거짓말이야. 머리를 흔들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야. 쟤까지 것이 뭔데. 첫 번째의 거부에 주체할 수 없는 무시와 모욕감을 느꼈다. 죽어도 그들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야. 아내는 권리야.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 초겨울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마차 안은 손님이 없다. 김밥 하나 주세요.
그제야 자신이 낮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알았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배고픔처럼 절실하다. 화가 나면 대부분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지만 반대다. 식욕이 화가 나면 더 왕성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건강상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술도 한잔했다. 술은 뜨겁게 목을 지나 나른함을 다리에 전해준다. 포장마차 주인이 흘긋거린다. 당신 그런 눈이면 장사 못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다. 건태로움과 가벼운 치기가 기분을 조금 즐겁게 한다.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염려스러운 질문을 무시했다. 엄마와 전 달라요. 주위의 어떤 염려도 항상 가슴을 펴고 무시했다. 자신에 대한 단순한 과시이고 습관이다. 밥을 먹고 섹스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습관. 습관은 정말 음흉한 여선생인가? 사람들의 내부에 천천히 권력을 심는, 언제 고약한 습관이 나를 지배할 정도까지 권력을 넓혔는지 모르겠다. 김서방이 불쌍하다. 뭐가 불쌍해요? 밥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친정어머니의 절박한 염려를 사나운 손톱으로 핥혔다. 어머니는 더 손톱 자국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말 잘 듣는 학생처럼 눈치를 살피신다. 깊은 생각 속을 한참 휘저었다. 아무리 휘저어도 밑이 닿지 않는 심연이다.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것인가? 그녀가 느끼는 오직 한 가지는 시댁에 대한 무관심이다. 모든 부분에 자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우격다짐으로 자신을 지배하려 드는 그들의 무식함이 물거품이라고 무시했다. 한번 번쩍거렸다가 물살에 휩쓸려 존재조차 없어지는, 지금은 옛날과는 판이한 것을, 만나서 거북한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거늘 서로의 건강상 특효약인 것을, 괜찮은 변명에 스스로 박수를 보냈다. 아내는 권리다. 불현듯 남편이 보고 싶다. 이상한 거부 반응에 대한 상대적인 그리움이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남편의 어떤 거슬림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왜 그의 가족들에겐 항상 문이 꽉 닫힌 방처럼 탁탁한 냄새뿐인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느리게 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 준호야, 안 돼.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연락하자. 전화가 저쪽에서 먼저 끊어진다. 내일이 회갑이라서? 남편의 목소리 뒤에 들려온 웃음소리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나?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신의 못난 점을 인정한 셈. 이것이 그녀의 사고방식이다.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해야 해. 결코 서투른 수작 따위는 하지 않으니까. 냉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비난이 될 만한 허술한 행동 따위는 하지 않지. 일요일 아침이다. 어머닌 절에 가셨다. 모처럼 자유에 취해 집을 지켰다. 무리하신 것이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혼자 사는 집에서의 일과가 짜증나서 외출하는 장소가 절이라 생각했다. 출가한 미연의 일을 돌봐주면서 가끔 들려 살림을 정돈하는 일과도 이제 단순한 과정이었다. 미연보다 하루 먼저 내려온 고향이다. 다행히 둘째 딸이 집 가까이 살고 있어 수시로 집을 건사해서 고맙다. 미연과 달리 마음이 조금은 너그러운 둘째. 미연은 세상 만사를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했다. 자기 일로 어머니가
몇 번이나 남편과 독대하고 시댁을 찾아가 사과하고 부탁하는지. 그런 생각은 애당초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망상이다. 어머니의 어떤 행적도 자기와 무관하다고 언제나 생각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 어찌 보면 심한 정신적 장애인인지 모른다. 직장에 시달린 여자들에게 일요일의 아침은 상쾌하다. 더구나 월요일까지 쉴 수 있다는 편안함은 모든 것을 게으르게 해주었다. 꿈은 반대야. 그녀는 간밤의 꿈을 생각하고 부정했다. 어째서인가 꿈에 귀한 용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 그런데도 흡족한 좋은 일이 요즘엔 생기지 않았다. 남들이 꾸면 좋다는 꿈들도 자신은 예외다. 남편의 식구들이 대문을 들어서자 모두 반겼다. 왔구나. 시어머니는 덥석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 남편의 무심함을 으깰 생각으로 다가갔다. 자신의 모습은 벽에 걸린 거울에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이런 봉사야?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봉사였다. 병신이었다. 내가 병신의 마누라라니? 기막혀 시댁에서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남편이 몸을 돌렸다. 빛을 잃은 남편의 눈동자가 그녀의 눈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의 의무로서 나를 책임져야 해. 아내의 권리로서 당신을. 남편이 옷자락을 잡고 따라온다. 계속 도망치며 생각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반기는 이유는 봉사아들을 떠맡기기 위해서다고. 병신을 맡기기 위한 의도적인 환대에 몸소리쳤다. 꿈은 반대야. 꿈 같은 게 뭐야? 부정하고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시달리는 건 질색이다. 타인의 일로 고통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어리석은 짓의 반복은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한대 거머리의 집요함처럼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요즘 많이 괴롭혔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의 집요함. 연우스 남편도 두 얼굴, 정반대의 이상한 충격이다. 텔레비전을 켰다. 흥미있을 까닭이 없이 신경질만 도둑이에 꺼버렸다. 이렇게 무료할 수 있을까?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멋대로 엉켜 있다. 파리 몇 마리가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다. 가을 파리는 힘이 없다. 따뜻한 실내 공기에 취해 천장에 거꾸로 둘러붙은 모양이 안쓰럽다. 여름처럼 빠르게 날지 못하기 때문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 잠들면 사람에게 붙어 못 견디게 할 뿐이다. 문득 자신의 모습이 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 파리, 힘없는 파리. 활동 무대를 찾지 못하고 힘들게 거꾸로 붙어있는 파리. 이런 무관심은 힘들다. 남편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으나 엉뚱한 꼬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주영 씨를 부탁해요. 친척 아이련이 생각들지만 공손히 말했다. 전화 바꿨습니다. 저예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 위치는 동사무소 우측으로 100m쯤 걸어오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동문서답의 연속으로 전화는 저쪽에서 끊겼다. 남편은 그녀의 목소리를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동문서답으로 무시한 것이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그 말은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남편과의 통화는 끝말은 항상 진실이었다. 나가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남편과의 통화의 마지막 부분들이다.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의 몸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의심들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켰을 때도 어머니는 다소곳이 계모의 학대에 익숙한 전실 자식처럼 반응 없었다. 내 탓이다. 너를 그렇게 가르친. 어머니는 자책할 뿐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줄 몰랐다. 이상한 일이다. 신경이 곤두섰기 때문인가? 무시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 남편과 자신의 결혼을 축하해줬던 많은 친척이 올 것이다.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 허상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형식은 있어야 한다. 형식, 보잘것없는 것, 아니 거추장스러운 것. 그러나 가끔은 형식도 필요하다. 내가 홍길동일 수 없겠지. 손오공일 수도 없겠지. 절실함이 화나게 한다. 나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우화의 주인공 홍길동이 부러웠고 원숭이 사촌 손오공이 부러운 절실함이 정말 미칠 만큼 괴롭다. 시내 바람 좀 쐬고 오겠어요. 반응 없는 어머니의 태도에 반발하고 거리로 나왔다. 남편이 만약 어제 내게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했으면 따라갔을까? 권해주지 않는 남편의 야속함, 못 이긴 척 권유를 받아들임으로 생길 이득에 대해 한데 남편은 원함을 무시했다. 남편은 자신에게 관대했다. 다칠 자존심만 생각하고 매듭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량한 거만을 으깨지 않는 방법을 택해주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전혀 무관심이었다. 부부가 이렇게 둔하고 무심할 수 있는가? 적어도 어느 부분에선 이렇게도 철저한 장벽이 있는 것일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소비했다. 아는 사람을 만났으나 반가운 사람은 없었다. 내가 없으면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많이 곤란할 텐데. 갑자기 기분이 맑아졌다. 오늘의 난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데 친척들이 나를 찾으면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도대체 변명할 이유가 없다. 시아버지의 회갑에 참석하지 않는 며느리. 평소의 잘잘못은 덮어두더라도 집안 망신이 아닌가? 나의 부재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것일까? 병, 죽음, 이혼. 합당한 이유가 못 되는 것을. 가자. 가서 구경하자. 내가 빈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남편과 식구들을 구경하자. 그녀는 자신의 우울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뜻밖의 횡재라고 할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강한 확인이 아닌가. 내가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의기소침해 있었다니. 그 집 큰며느리 말이여. 지금도 아가씨 같죠? 그렇게 또 잘한다는구려. 요즘 배웠다는 여자들의 권리 운운이란 것이 조금도 없고 얼마나 인상도 좋던가요. 꽃입니다요, 꽃이요. 정말 그렇더군요. 얼마나 상냥합디까. 지금 어디에서 무슨 연속방송국을 듣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병신 같은 여자가 본처가 있는데 첩으로 왔을 리는 없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집에 내가 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날씨는 춥지만 해는 여전히 중천에 있는데. 이런 모욕을? 감히 이렇게 기만하다니. 그의 곁에서 시중 들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흥분하면 지는 거야. 침착해라. 너는 침착하고 야무진 게 으뜸이잖아. 견디기 어려운 오만은 꽉 움켜잡아라. 움켜잡아라. 오늘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와 동생 지연의 말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서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소설은 민금의 작가님의 손오공의 딸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붉은 구름에 실린 단편인데요. 심심해서 결혼을 했다는 발상에 딩크족이라는 젊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는 시댁을 합류하자니 번거롭고 무시하자니 껄끄러운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를 대립의 상대로 볼 수밖에 없는 며느리의 처지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의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어쩌죠? 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